안녕하세요. 브랜드TV의 최 원장 김세영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 원장님, 저는 실리콘이 몸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싫으시대요. 네. 그런 경우는 혹시 보형물 없이 코 수술 진행도 가능할까요? 예, 보형물 없이 코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조직만을 이용해서 수술할 수 있는 무보형물 코 성형이 있습니다. 그럼 보형물 없이 수술을 하게 되려면은 이제 그 보형물 크기만큼의 조직을 어디서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자기 몸에서 그 정도 크기의 조직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네. 보통은 이제 실리콘만한 크기의 조직을 구하려면 자기 갈비뼈 연골이 있고 엉덩이 위쪽에서 떼는 자가 진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귀연골과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측두 근육과 귀연골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콧대 실리콘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비뼈에서 연골을 뺀다고 하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혹시 그렇죠. 어디서 떼나요? 예, 갈비뼈 연골은 보통 5번에서 10번 사이 이제 갈비뼈 연골을 사용하는데 흉터가 좀 남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전신 마취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연골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코뼈를 재건해야 된다든지 또는 단단하고 굉장히 높은 코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 약간 인조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할 때 갈비뼈 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혹시 그럼 조금 더 뭐 부드럽다든지 자연스러운 그런 재료는 없을까요? 네, 부드러운 재료는 실장님 혹시 진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진피는 피부? 두꺼운? 피부죠, 그죠? 네. 우리 피부를 보면 맨 바깥쪽에 있는 층이 표피, 그 밑에 좀 단단한 층은 진피라고 그 밑에 지방이 있는데 진피층을 떼가지고 코 모양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피층을 코 모양으로 쓰려면 사이즈가 두꺼워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몸에서 제일 두꺼운 데가 어디쯤 될까요, 진피가? 아랫대? 아랫대 좀 두껍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지방이고, 네. 지방 말고 이제 진피가 두꺼운 쪽은 보통 우리가 엉덩이 있죠? 우리 엉덩이 쪽에 이제 천추라 해가지고 꼬리뼈 쪽에 있는 부분, 엉덩이에 보면 좌우로 나눠져 있는 부분 약간 위쪽,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진피가 두껍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는 진피를 떼가지고 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피는 우리 몸에서 떼가지고 코에 이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흡수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흡수될 걸 감안해서 약간 크고 두껍게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흡수되는 정도를 이제 저희가 100% 예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양이 잡히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요. 처음에 조금 두껍고 넓어 보이는 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실리콘보다는 미용적으로는 조금 못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피는 염증이나 문제가 생겨서 코가 들려버린다든지 또는 피부가 너무 얇다든지 또는 염증 같은 것 때문에 재수술하기 힘든 코, 실리콘이나 보형물 같은 걸 넣기 힘든 코에는 진피를 많이 사용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피를 보형물 모양으로 그냥 떼서 집어넣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진피를 말아가지고 실리콘 모양으로 만들어서 넣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 자기 몸에서 안 떼고 혹시 다른 사람 거를 뭐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사용도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몸에서 나온 동종 진피가 있습니다. 알로덤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피부에서 진피 부분만 떼가지고 나오는데 얇게 나오기 때문에 피부가 얇다든지 또는 보형물이 비쳐 보일 정도가 있을 때 또는 코 수술했을 때 굴곡이 있다는 경우에 진피를 실리콘 위에 덮는다든지 또는 연골 위에 덮어가지고 두께를 보강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사체에서 좀 두꺼운 부분에서 보형물 형태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떤가요? 실리콘이랑 비슷한데요? 그렇죠. 3mm부터 한 5, 6mm까지 두께가 두껍게 나오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조직을 떼지 않고 그리고 인공 보형물도 쓰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 몸에서 나와서 가공되어 있는 동종 진피를 사용해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갈비뼈 연골은 너무 단단하고 또 진피는 너무 부드럽고 또 흡수될 수도 있고 혹시 뭐 부드러운 연골로 콧대를 높이진 못하나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거 이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네. 까다로운 여자분이시네요. 그죠? 자기 귀연골 또는 이제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 가지고 실리콘처럼 보형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연골로 어떻게 콧대를 만들죠? 그렇죠. 모양 자체가 다를 것 같은데. 귀연골을 떼는 부분이 요 위에 오목한 부분이요, 아래쪽 오목한 부분을 떼는데 이 두 부분을 떼서 크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보형물 형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측두부에는 피부를 절개하면 한쪽에 측두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덮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측두 근막이라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을 주머니처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연골을 이렇게 다져서 넣어가지고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 순대 만들듯이 또는 소세지 만들듯이 채워 넣은 다음에 그것을
코에다 이식해서 붙여가지고 보형물처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막을 떼지 않고 우리 연고를 깍두기처럼 잘게 썰어가지고 피브린 글루라고 하는 풀로 이 연고를 붙여가지고 보형물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무보형물 호성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가 좀 복잡하죠, 그죠? 너무 복잡한데요? 그렇죠. 이런 방법은 이제 환자의 선호도라든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보형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부리 코 환자에서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가 조직만으로 수술하는 무보형물 호성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